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수입니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요 지난 27일 기준금리를 베이비 스텝인 0.25% 인상시켰습니다. 지난달 동결 이후 한 달 만에 다시 긴축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요. 2%대 물가를 달성하려는 동시에 미국 경제가 지금 연착륙되고 있다는 자신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미국의 기준금리는 지금 22년 만에 가장 높은 상한 5.5%가 됐습니다. 연준은요, 지난 팬데믹 사태 극복 과정에서 빚어진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사실은 그동안 미국은 작년에 물가 상승률이 7%, 8%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가를 잡기 위해서 지난해 3월 1에 10차례나 계속 금리를 인상시켰습니다. 그리고 15개월 동안 무려 금리를 5.25%포인트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에는 인상 행진을 일단 처음으로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달 들어서 또 0.25가 돼가지고 5.5가 된 겁니다. 그런데 한국의 기준금리는 올 1월이죠. 인상을 끝으로 3.5%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금 양국 간의 기준금리는 사상 최대인 2.0%포인트까지 벌어졌습니다. 한국은행으로는 한미 간의 금리 격차와 여전히 우리나라는 물가 상승률이 지금 3%대에 육박하는 국내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해 향후 동반 금리 인상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요, 지난 13일이죠. 지난 13일 금리를 동결시켰잖아요. 3.5로. 그 직후에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우려할 정도로 우려 지금 심각하다. 가계부채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다음 달 8월 24일 날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0.25%포인트 올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아마 올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대외 의존도는요 상당한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 높은 금리를 쫓아서 만약에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가 하락하는 등 금융시장 불안을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 원달러 환율이 우리나라 1450원까지 올라갔잖아요. 거의 1500까지 육박했는데 지금 현재 1270원대 안팎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외국인 지금 주식 채권 투자 금액은 5개월 연속 순 유입세를 보이고 있지만 안심할 상황은 아닙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요 연내 금리 인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마 올해는 인하가 없고 아마 5.5가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한미 금리 차는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문제는 과거 금리 역전 시기와 달리 이번에는 우리나라가 지금 수출이 부진되고 있습니다. 무역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물 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가운데 금리 격차를 버틸 여력이 없습니다. 만약에 2%가 계속 유지된다면 아마 자본 이탈될 겁니다. 그리고 원달러 가치는 떨어질 겁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지금 1, 4분기, 2, 4분기 어떻습니까? 간신히 역성장을 면하고요.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갈수록 낮아지는 상황입니다.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대응하기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가 없습니다. 2% 격차가 나니까 아마 다음 달에 올릴 겁니다. 이렇게 한국 경제가 자본 유출 위험에 노출되지 않으려면 실물 경제를 하루빨리 회복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외자 유출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금융 안정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은행권 가계대출이 지난달에만 해도 6조 원이 늘어났습니다. 불안 요인이 적지 않습니다. 지금 이자가 높은 상황에서 그래서 지금 대출 받아가지고 집 사는 거 이거 문제 많습니다. 영끌하면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체계로 지금 미국 지역의 은행 등 금융 불안이 재현되고요.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침체가 심화되면서 국내 금융권도 충격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국내 증권사들이 해외 부동산 투자가 무려 15조 5천억 원입니다. 또한 2년 내 만기인 해외 부동산 펀드는 30조 원에 육박합니다. 이미 일부 펀드가 상각 처리되는 등 위험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부 충격이 가해지면 금융시장이 출렁이면서 급격한 자본 유출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본 유출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가는 폭락합니다. 계속 폭락하는 건 아니죠. 또 상승 시기도 있습니다. 폭락 상승 이런 시장이 장기간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와 통화당국은 대내외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됩니다. 금융시장 변동성에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특히 한일 통화 스와프에 이어 다른 국가들의 중앙은행과 통화 스와프 협정을 맺어 달러 안전판을 확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한미 금리 격차에 따른 불안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방심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부동산 시장의 상황을 세세히 주시하면서 위기 대응 체제를 가동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가야만이 금융 불안의 안정을 막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